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형용사절이라는 대단히의 막이 이제 내려요. 이제 끝납니다. 이제 형용사절은 이제 끝납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속에 변화가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배운 게 있는지,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알아졌는지,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보는 시야가 좀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뭐 조금 변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도 변화가 없는지. 하나도 변화가 없진 않을까요? 그냥 공부는 한 번 한 만큼 이득이거든요. 특히 형용사절 파트는 영어 레벨을 높이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영어 레벨을 높여주는데 좋은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영어들이 감당이 되는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문장에서만 공부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큰 전체적인 단락 안에서 확인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형용사절이 막을 내리게 돼요. 수고 많이 했어요. 뒤로 더 남았어요. 아직 뒤에 더 있는데 일단 형용사절은 여기서 막을 내려보려고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장에서 봤지만 이제 큰 단락에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단락을 보기 전에, 그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물어볼게요.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은 감각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초기에는 전부 다 감각적으로 고쳤겠죠.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은 감각적으로 고치는 방법과 문법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을 감각적으로 고치기.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게 들으면서 안 그래도 그거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맞아 저거 맞아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고치는 방법이요. 일단은 형용사절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찾아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끼워넣기 방법을 쓴 끼워넣은 문장, be fact, big bang effect, 끼워넣은 문장, 형용사 문장, 형용사절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쭉 찾아가다 보면 그 표시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네, that, 그죠? 앞에가 the man이네. 그러니까 that라 그래도 괜찮죠?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who라 그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긴 해요. 근데 끊고, 여기서 시작이네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반드시 첫 번째 동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문장이 끝나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죠. 문법에 영향을 안 주니까 뺄게요. I wanna see the man. 이렇게 되면 돼요. 밑에 것도 찾아볼게요. 가다가 여기서 시작이고 첫 번째 동사 나오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니까 얘가 형용사절이죠. 그죠? 감각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고친다는 얘기는 얘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줄인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뺀다는 얘기가 되죠. 단어를 뺄 때 뭐 어떤 단어를 빼겠어요? 반복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반복하는 단어를 뺍니다. 더맨이나 대시나 얘는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 더맨이 단어가 있었는데 반복이 싫어서 얘를 썼죠. 그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를 빼줍니다. 빼주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빼줄 단어 있나 찾아보는데 빼줄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비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동사가 있긴 있는데 일반 동사는 어디 소속이요? 얘 소속이죠. 그죠? 유 소속입니다. 이 대소속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 더 이상 빼주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서 멈추는 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형용사절을 형용사로 고칠 적에 형용사절 안에 자체 주어 동사가 있나요? 그러면 형용사절을 형용사로 못 고치고 그냥 얘만 그냥 빠질 수가 있죠.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나머지 명사 목적어로 보는 거죠. 진짜 전문적으로 말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든 목적격 된만 빠지지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들어간 전체 형용사절은 형용사로 바꾸지 못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죠? 이 말이 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얘를 고치고 싶어. that, who라고 보면 되겠네요. 더맨이니까. 비동사 있다, 그죠? 그러면 얘랑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걸 지웁니다. 반복되는 걸 지우고, 비동사, 얘는 빼줘도 내용에 주는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아요. 빼줘도 내용상에 주는 손상이 적으니까 어차피 빼주기로 맘먹은 거 빼줄 수 있는 한 빼주자. 얘를 빼주죠. 그죠? 나머지 거 빼주면 곤란합니다. 워킹을 빼주면 너무 데미지가 크고 in the office 그러면 상황 자체가 좀 빠지죠. 빼줘도 되긴 돼. 얘도 부연설명이니까 빼줘도 되긴 되는데 전체 내용상 필요하니까 놔둘게. 읽어볼게요. I wanna see the man working in the office라 그러면 되죠. 다른 문장 하나 더 쓸게요. 이건 지금 문법 용어를 가능한 배제하고 감각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I wanna see the man. 나는 그 남자 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who 쓸게요. who. 그 다음에 is working이 아니고 바로 who work. 이렇게 쓸게요. who works in the office라고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더맨 후 같은 거죠, 그죠? 같으니까 얘를 대시라고 볼 수도 있고, 같은 반복되는 게 싫어서 더맨이 반복되는 거 싫어서 대시나 후 같은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내용상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를 대신해 쓴 관계대명사를 반복되니까 얘를 빼주죠. 이건 감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반복되니까 빼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얘 빼주고 B동사 있으면 B동사 빼주면 되는데 B동사가 없어요. 여기 일반 동사 있네요. 그렇다고 일반 동사를 그냥 놔두면 자꾸 다른 주어가 와서 또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죠. 자꾸 다른 주어가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동사란 말이에요. 다시는 동사가 안 되면 되잖아요. 얘가 동사가 안 되게 바꿔버리면 주어가 올 빌미가 없어지죠, 그죠? 다시는 동사가 안 될 수 있는 방법,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었나요? 영어가 가진 것 중에 ing밖에 없죠. 그래서 ing를 붙여서 이렇게 working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읽으면 I wanna see the man working in the office라는 말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감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지금처럼 설명이 좀 길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문법 버전으로 설명할게요. 이 문법 버전이 그동안 나나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서 참 어려움을 많이 줬던 말들이긴 해요. 나도 이 문법 버전 말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몰랐고 그걸 이해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었다고요. 내가 이제 문법 버전으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감당이 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요. 감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각적인 버전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문법 버전 설명은 그렇게 워낙에 많이 들어보니까 참고로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듣고 이해가 되면 따라오고 이해가 안 되면 이 감각적인 버전으로 계속 맞추도록 하세요. 문법 버전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얘부터 문법 버전으로 설명할게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줄일 적에요. 관계대명사 주격대를 생략하세요. 관계대명사 주격대를 생략하고 그 안에 비동사가 있나요? 비동사를 생략하세요. 형용사절을 형용사로 고칠 적에 비동사를 생략하고 관계대명사 주격대를 생략하세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고칠 적에 그 안에 관계대명사 주격대시 있나요? 주격대를 생략하세요. 그 안에 일반 동사가 있어 일반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세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고칠 적에 그 안에 혹시 비동사가 없고 일반 동사가 있나요? 일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관계대명사 주격대를 생략하세요. 이 말을 들려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고칠 적에 관계대명사가 주격이 아니고 관계대명사 대시 얘가 목적격이에요. 주어 동사는 따로 있어요. 얘가 목적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형용사절은 형용사구로 바꾸지 못합니다. 띠르링 이게 문법 버전의 설명이었었어요. 따라오겠어요? 말이 너무 빨랐어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문법 버전 설명인데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좀 조마조마해. 왜 그러냐면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맛이 있어요. 그 희열감이 있고 그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기껏 알만한데 또 막혔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들 거나 아니면은 문법 버전 설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건 우리끼리 전문가끼리 하는 얘기고 그냥 당장 영어를 해야 되는 우리는 너무 그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듣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 문법 버전과 감각 버전 두 가지로 이 문장을 형용사절을 보는 시야가 있다는 걸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질문 하도록 할게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꿀 수 없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1, 2, 3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다고요. 어느 경우에 못 바꾸나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못 바꾸는 거 어느 경우에 못 바꿔요? 형용사절 안에 자체 주어와 자체 동사가 있는 경우는 손을 못 대요. 형용사절이 자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완벽한 살림을 완벽한 집안을 꾸미고 있는데 그건 손을 못 댄다 이게요. 형용사절 안에 자체 주어 동사가 있을 적에는 이 형용사절은 형용사로 바꿉니다. 이거는 감각적으로 얘기한 거고 내가 문법 버전으로 말해볼게요. 형용사절을 형용사로 못 고치는 건 어떡하나요? 관계대명사 대시 얘가 목적격으로 쓰였을 적에는 이 형용사절을 형용사로 바꾸지 못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 버전 설명이에요. 딱 한 가지 케이스에 못 고치죠. 언제 못 고쳤나요? 형용사절 안에 형용사절이 자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을 때 못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문법 버전으로 말하면 형용사절의 이 대시 얘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못 바꿉니다. 역시 감각 버전은 조금 어려워. 역시 문법 버전은 조금 어렵고 감각 버전이 좀 쉬워요. 감각 버전 자체 형용사절 안에 자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어 못 고칩니다. 얘는 사라질 수 있죠, 그죠? 얘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는 생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목적격 대 얘는요, 사실 얘는 원래부터 없었었어요. 아주 초기부터 얘는 원래부터 없는 애였었어요. 원래부터 없는 애인데 형용사절이 시작하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써본 거였었어요. 신호 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빼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대에서는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였었어요. 아주 초기 말부터 그냥 명사 뒤에다가 문장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냥 신호 표시하려고 대 집어 넣은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화 되다 보니까 왠지 대서 써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필요 없으면 빼줘도 괜찮아요. 빼주는 게 아니고, 원래 사실 처음서부터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달락달락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예 그 내용 전체를 보자 이거. 이제는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그 큰 패러그래프 전체 내용을 통째로 보자 이거. 마치 책 보듯이 책 내용 안에는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형용사들이 작용을 하나 보고 또 확인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교환해 보면요 오른쪽에 사진이 하나 나와요. 무슨 사진이냐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그 옆에 또 아리따게 생긴 할머니가 옆에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사이콜로지 원서 내용이에요. 원서 책이에요. 거기 있는 사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책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Introduction to Psychology, 사이콜로지 개론이래요. Callan and James W가 썼대요. 근데 Belmont Woodworth Publishing Company에서 출판을 했고 1999년도, 약간 오래됐네. 1999년도 페이지 5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도표가 하나 있고 도표 설명이 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Introduction to Psychology 그 똑같은 그 내용들 거기 있고, 그 책 내용이 있다는 얘기요.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긴 내용, 영어로 꽉 차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한데, 또 하나하나 보면은 또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역시 문장에 써진 걸 알게 돼요. 손으로 찍기 편하게 내가 또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 쓸게요. 명사, 동사, 명사, 한번 끊고, 전치사, 명사. 이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 모든 문장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읽고 해석하고 같이 갈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가 보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배운 형용사들이 나의 영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외부적인 영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내가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내 영어 레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눈으로 확인해 보자. 형용사절 막을 내리는 마지막 큰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many people 첫 번째 단어, saw 두 번째 단어, The movie Psycho. 많은 사람들이 Psycho라는 영화를 봤어요. Actress, 그 배우가 있네. Janet Leigh, 첫 번째 단어죠. Actress Janet Leigh는요, 거기 portrai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portrait은 뭐냐면 이게 초상을 그리다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마치 초상을 그리듯이 기가 막히게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렇죠? 이게 portrait이다 그러는 거예요. Portrait the woman, 그 여자 역할을 했어요. She was brutally murdered. 그 여자는 아주 brutally가 뭐죠? She was brutally murdered. 여기 수동태라는 거 기억나나? 옛날에 기억했어요.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쓰는 거. She was brutally murdered by 전치사 쓰고 a man. 여기까지 하고는 또 내용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이코 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제가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영화인데 이게 책 내용이라 얘기해 주는 거 지금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문법을 너무 딱딱하게 해서 그렇지 과연 현장에 들어가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그냥 교과서 내용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히치콕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공포 영화예요. 그 다음에 히치콕 감독이 또 뭘 만들냐면 Bird, 새라는 공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소개한 공포 영화는 기존 공포 영화 컨셉에 많이 많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죠.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공포 영화는 그야말로 무서웠었을 때 막 찌르고 막 칼 날아가고 목 떨어지고 눈 빠지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엉간히 무섭게 만들어. 히치콕 영화는 막 잔인한 장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엉간하게 무섭게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사이코라는 영화인데 이 사이코라는 영화 다 보신 분? 보시면 손 들어봐. 보시면. 저도 2번이나 봤어요. 히치콕 감독 거 하나 보고 나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감독 것도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나는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슨 영향을 받게 돼요? 샤워를 못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해줄게요. 사이코 영화 잠깐 얘기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여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을 해요. 그리고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다가 저녁에 비가 많이 와. 그래가지고 차가 못 가니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요. 모텔에 들어가서 사무실, 모텔에 들어가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모텔을 보고 있어. 모텔 주인이야. 그 젊은 청년이 사무실 바로 옆방에 방을 얻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 공간에 이제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여자를 저녁에 데이트하기로 했어.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 여자랑 데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를 만나지 말고 그 여자랑 사귀지 말고 그 여자랑 데이트하지 말라고 엄마가 자꾸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엄마는 이미 죽고 없는 엄마야. 근데 이제 뭐 듣는 거야? 그 엄마 얘기를 듣는 거야. 금방 답 나오죠. 걔 돌았어요. 돈 청년이야, 돈 청년. 근데 그 엄마는 아직 어디 있냐면 소파에 죽은 채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썩었어. 근데 그 엄마 얘기를 이 청년은 듣고 생활을 하는 거야. 벌써 분위기 심상치죠. 여자가 이제 샤워를 하도 그 유명한 샤워씬이야 또.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건 샤워를 해. 우리 한국은 이게
한국은 들어가서 샤워기를, 이게 커튼을 닫는 게 아니고 그냥 유리벽으로 돼서 그냥 샤워하면 되는데 거기는 다 대부분 다, 영화 보면 다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욕탕에 들어가면 이게 샤워 커튼을 쭉 닫게 돼 있다고요. 샤워 커튼을 닫게 돼, 항상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샤워를, 물이 안 튀도록 이 커튼을 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자도 커튼을 닫았어요. 닫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다가 머리 감는 장면이에요. 머리 감다 이렇게 딱 보니까 왠지 커튼 뒤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근데 그렇지,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샤워를 하는 거야. 이 청년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이 엄마가 데이트하지 말랬는데 자꾸 데이트하겠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드디어 뭐라 그랬냐면 이 청년한테 그 여자 죽여라 그래서 된 거야. 이 청년이 안 돼요. 이 엄마가 죽여라. 이 청년이 안 돼요. 엄마가 죽여라. 안 돼요. 엄마가 죽여라 했대. 네. 그래서 죽이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칼을 들고 갑니다. 큰 이 부엌 칼을 들고, 번쩍번쩍한 부엌 칼을 들고, 이 여자 호텔 방에,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커튼대에 쓴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걸 모르고 샤워를 하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없어요. 또 샤워를 하다가 이번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 커튼을 이렇게 여니까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칼을 들고 서 있어.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요? 대화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 뭐 하겠다는 얘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샤워하는데 누가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번쩍번쩍 칼을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 왜 했겠어? 당연히 죽이려 하죠. 여자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 이게 그 장면이 바로 요 첫 번째 소리 지르는 바로 요 장면이요. 이 남자가 어떻게 하나요?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자를 찔러요. 한 번 찔러요? 아니요. 두 번 찔러요? 세 번 찔러요? 네 번 찔러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요. 히치콕 감독이 흑백으로 만든 거 말고 스피드백을 감독 이거 영화 보면은 아주 그 욕탕 전체가 아주 완전 피바다가 돼버려요. 막 피가 다 덮어요. 잔인해요. 그래서 몇 번을 찔러요.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거기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이 여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돼요. 이게 영화 전체의 아주 앞부분이에요. 이 뒤로 이제 계속 영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이 여자는 여기서 죽었으니까 끝나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영화 뒤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연기를 잘해서, 아니, 연기할 시간도 없을 때니까 중간에 칼 맞아 죽었어요. 연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 얘기할게요. 진짜 샤워하려고 커튼을 닫고 이렇게 머리를 감으려고 눈을 감죠? 그러면 꼭 커튼대에 누구 있는 것 같아. 꼭 거기 누구 있는 거야.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이 사이코란 영화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었어요. 눈을 감으려고 하면 자꾸 옆에 누가 있는 거야. 눈을 감으면 커튼 옆에 저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이 여자의 비명소리가요, 영화 끝난 다음에도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요, 이 비명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에코가 돼가지고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빙빙 머릿속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하려고 그러면 그 비명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이 영화를 본 모든 미국 전역에서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너 혹시 그 영화 봤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에 소문을 타고 이 영화에 대한 소문이 미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대인기를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지금 유명한 배우가 됐죠? 이 사람이 왜 내 심리학책에 이 여자분이, 이 배우가 왜 나왔을까요? 심리학책에 이 여자가 왜 나왔을까요?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포심에, 이 심리학이 595페이지가 뭐냐면 공포심에 대한 겁니다. 공포심은 쉽게 전달이 되고,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쉽게 서로 간에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스스로 공포심을 줄 수 있다라는 챕터에 과연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여자가 본인이 왜 나왔을까요? 이 자넷 레이라는 이 여자분은요, 77세에 죽습니다. 근데 사진 보면 되지만, 사진 보면 상당히 이쁠 때, 젊을 때 찍은 거죠, 그죠? 여기 할머니죠. 요 할머니가 요 할머니야. 아니, 나이가 먹어도 이쁘잖아요, 그죠? 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77세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왜 이 할머니가 이 심리학 공포심을 얘기하는 책에 왜 할머니가 나왔을까요? 이 할머니가 77세에 죽을 때까지 거의 샤워를 하지 않았어요. 샤워를 거의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찍었던 사이코라는 공포영화에서 자기가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는 역할을 하면서 그 비명을 수십 번 질렀어요. 수십 번 그 비명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커튼 닫고 샤워하려는 그 장면만 딱 되면 그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공포심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어요. 그 영화 보고 오면요, 집에 가서 머리 감으려고 그러면 꼭 커튼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이코라는 영화가 공포영화로서 데이트하게 된 그 뒷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포심이 쉽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얘기를 했으니까 쉽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혹시 이 내 얘기 듣고 이제 샤워하려면 또 샤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사이코, 커튼인데 이제 샤워 못해, 이제. 우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he was brutally murdered. 그 여자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By a man. The man, 그 남자는요, stabbed. 이때 stab은 찔렀다요. 그 찌르는 것도 콕 찌르는 게 stab입니다. 찔렀습니다. stab. 이거를 hit 이런 거 쓰면 안 돼. 찔렀다. hit은 때리더라죠. 실은 stab을 찌르다고 hit은 때리잖아요. 그 남자가 칼로 어떻게 해요? 칼로 여기다 탁탁탁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찔렀잖아요. The man stabbed her many times. She screamed.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She screamed in 몸 안에서 this 이 bloody scene. 이 피가 튀는 장면 안에서 그 여자는 비명을 막 질렀어요. After the movie, 그 영화 후에 the viewers, 이때 viewer는 뭐죠? 그 영화를 본 사람. 그 viewers는요. still 여전히 들어요. heard 들어요. her scream 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The viewers 첫 번째 단어 still 부사 집어넣고 heard 듣습니다. her scream 그 여자의 비명을 들어요. The scream 첫 번째 단어 echoed가 뭐죠? 메아리 쳤습니다. in 몸 안에서 바로 전체로 넘어갔다. The scream echoed in 몸 안에서 the viewers ears 그 본 사람들의 귀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Janet Leigh 첫 번째 단어는요. had 가졌습니다. 세 번째 단어 the same experience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전차적인 명사 나오네요. like the others 다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가졌죠. she 그 여자는 첫 번째 단어 heard 두 번째 단어 그 여자는 들었습니다. her own scream 그 여자 자신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she 첫 번째 단어 could not take 오랜만에 나오는 조동사 she could not take a shower 그 여자는 take could not take 할 수 없었습니다. a shower 샤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할 때까지 이때 until은 전사는 아닙니다. 이때는 문장을 이끄는 부사 절의 시작을 알리는 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until 뒤로 주어 동사 문장 쓸 수 있어요. until she died at the age of 77. 그 여자가 77세로 죽을 때까지 she 첫 번째 단어 died 두 번째 단어 명사 없으니 건너뛰고 바로 전치사 넘어갑니다. at the age 전치사적인 명사를 쓰고 끊고 전치사 또 나오네요. of 77 77세 죽을 때까지 샤워를 안 했어요. 물론 하긴 했겠지. 죽을 때 설마 떼국물 찔찔 하면서 죽었겠어요. 샤워 하긴 했는데 할리우드에 살았어요. 이 영화 배우가. 근데 목욕탕을 보면은 샤워실을 보면 샤워실이 유리로 다 뚫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자기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공포심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뚫려져 있는 샤워실이고 샤워기가 벽에 붙어 있고 절대 가리지 않은 공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일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게 샤워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은요, learn, 배웁니다. 뭘 배워요? fears, 공포심을 배웁니다. 두려움을 배워, and phobias. phobias는 공포심이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배웁니다. from, 전치사 나오죠, 그죠?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movies, 영화로부터, TV로부터, books, 책으로부터, and close friend. close가 friend 뭐죠? close friend 뭐죠? close가 가까운 이잖아. friend가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워요. most people 첫 번째 단어 exaggerate. exaggerate 뭐죠? nice 아카데믹 단어. 이거는 토익, 토플 뭐 논문 쓸 때, 에세이 쓸 때 다 나오는 동사죠. exaggerate이 뭐죠? 과장하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exaggerate, 과장합니다. fears, 공포심, 두려움을 과장하고요. and phobias, 공포심을 과장합니다. about 전치사 나오죠. insect. 곤충에 대해서, animals, 동물에 대해서, and even daily items. daily item이 뭐죠? 이게 일상생활용품이야. 늘 생활하는데 쓰는 거. we 첫 번째 단어, no 두 번째 단어, this 이걸 very well 아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but fear 그러나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어볼게요. 이 안에 지금 문장 속에 문장 끼워넣기. 이 안에 지금 BB 이펙트, 다시 말해서 빅뱅 이펙트, 다시 말해서 형용사 문장, 다시 말해서 형용사절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내가 이제 집어넣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안 넣어도 돼요. 내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요? 보고,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확인하면 돼요. 그럼 하기 전에 미리 한 두세 가지 정도 추측을 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해요. 만일에 지금 이 안에, 이 공포심에 대한 이 얘기 안에, 여기다 내가 문장 속에 문장 끼워넣기, 즉, 비비입에 형용사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전체 문장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당연히 길어지죠, 그죠? 문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글의 내용이 더 자세해진 거예요? 글의 내용이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해진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효과로 나오는 결과를 보자, 이거. 문장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자세해졌어요. 그럼 글의 레벨이 높다란 얘기요? 낮다란 얘기요? 높다란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집어넣어 볼지 과연 문장의 레벨이 어떻게 변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죠? 집어넣은 거 읽으면서 해석 필요한 건 해석하도록 할게요. 특히 문장 집어넣은 부분을 해석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Many people. 어떻게 뭐 나요? We know. Okay. 이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문장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명사 근처에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형용사절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명사 뒤에다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명사 뒤로 가는 거죠. 형용사는 어디다 끼워 넣어요? 명사 앞에 끼워 넣죠. 전치사다기 명사 부연 설명은 어디다 끼워 넣어요? 명사 뒤에다 끼워 넣죠. 형용사절 비비팩은 어디다 끼워 넣어요? 명사 뒤에다 끼워 넣죠. 그럼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바로 형용사 명사 쪽으로 가는 거죠. 명사 여러분이 앞으로 문장을 볼 때요. 명사 주변을 잘 보세요. 참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은 형용사절 끼워 넣는 거니까 명사 뒤를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We know, many people 첫 번째 단어. Many people we know. 그럼 어떻게 돼요? people 뒤에 붙었네.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요. Saw the movie Psycho. Psycho라는 영화를 봤어요. Actress Janet Leigh. Janet Leigh라는 여자 배우는요. 그대로 나오네. That도 괜찮고 who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니까 who를 써도 훨씬 좋고 그죠? Actress Janet Leigh who was killed. 그 여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죽임을 당했던 Janet Leigh는요. portrayed. 아주 초상화 그리듯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했어요. The woman. 그 여자 역할을 잘했어요. She was. 그 여자는요. brutally murdered.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by a man. 아까 그 남자가 내가 뭐 들고 있다 그랬어요? 파리채 들고 있어요. 그 여자 뭐 들고 있다 그랬어요? 칼. 그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됐었지만 여러분 후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후. 그 다음에요. has. 가지고 있어요. a sharp. sharp가 뭐죠? 형용사. 날카로운이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a sharp knife.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The man. 그 남자는요. stabbed her many times. 그 여자를 여러분 찔렀어요. She screamed.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In this, 이 blood scene. 아주 피가 터지는 이 피가 묻히려지는 거기서 비명을 질렀어요. After the movie. 그 영화 끝난 후에 the viewers. 그 관람객들은요. 근데 어떤 관광객들? 사람이니까 who 쓰면 되겠다. 그죠? who saw 또는 that도 상관없고 who saw this, 이 murder scene. 이 살인 장면을 본 그 관람객들은요, still 여전히요, heard her scream. 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아까 앞쪽에 썼던 문장의 문법을 요만큼 더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의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세요. 문장 쓰는 능력만 있으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죠. 그 다음에 the scream. 그 비명, 어떤 비명요? She made. 그 여자가 만든 그 비명 소리는요, echoed. 울렸습니다. In the viewer's ears. 그 관람객들의 귀에 계속 울렸어요. Janet Leigh는요, Janet Leigh who 또 나오네. 그럼 Janet Leigh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이거요. Janet Leigh who made the scream. 그 비명소리를 만들어냈던 이 Janet Leigh라는 여자 배우는요, had 가졌습니다. The same experience. 똑같은 경험을 가졌어요. Like the others. 다른 사람들.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요? 또, the others라는 명사 뒤에다 문장 끼워넣겠다, 이거죠. 어떤 사람요? Who. 앞에 다 아들이랑 똑같은 단어죠. who, that도 상관없고, saw the murder scene. 그 살인 장면을 본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연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She heard. 그 여자는 들었습니다. Her own scream. 그 여자 자신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She could not take a shower until she died at the age of 77. People, 사람들은요, learn, 배웁니다. Fears and phobias, 두려움과 공포심을 배웁니다. From 뭐뭐로부터 their parents. 아까 앞쪽에 그렇게 써있었죠. 앞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나 봐봐. Their parents인데 어떤 parents요? They live with. They 첫 번째 단어. Live with. 그들과 함께 사는. Live 두 번째 단어. With 전치사. 그들과 함께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요. Movies. 아까는 그냥 movie였잖아요. 지금 무슨 movie요? Movies they saw. 그들이 본 영화. TVs, 아까는 그냥 TV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죠? TVs, they enjoy. 그들이 즐기는 TV. Books, 아까는 그냥 books였잖아요. Books, they read. 그들이 읽는 책. And close friend. 아까는 그냥 from close friend란 말이야. 지금 뭐죠? Close friend, they meet. 그들이 만나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두려움과 공포심을 배우는 거야.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exaggerate, 확장합니다. Fears and phobias. 두려움과 공포심을 과장을 해요. 조금 물렸는데 막 피가 났다 그러고 조금 물렸는데 되게 아팠다 그러는 거야. About insect, 곤충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그냥 곤충이었어. 지금 뭐죠? Insect, we see. 우리가 보는 곤충. Animals, 동물들, we learn. 우리가 배운 동물들요. 그냥 동물들 악어가 이빨이 좀 났고, 그다음에 코뿔 속에 코 이게 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그걸로 콕 찌르는 영화를 한번 보고, 괜히 그걸로 콕 받치는 책을 한번 읽고, 악어가 사람 잡아먹는, 괜히 한번 이렇게 본다면서부터 악어는 맨날 나 잡아먹는 것 같아. 그런 자꾸 과장된 정보를 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nimals will learn and even daily items, even 심지어 매일매일 쓰는 생활용품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활용품이라고 되어 있나요?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요. We know this very well.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공포심과 두려움을 막 이렇게 과장한다는 걸 우리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 바로 위에 것과 내가 두 번째 읽은 거 이거하고는 사실은 전체 문장의 문법은 exactly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썼던 거를요, 그걸 그냥 제출하기가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교수한테. 그냥 보여주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든가 좀 늘려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든가 조금 내용을 좀 첨가하고 첨가하고 싶은데 기존에 썼던 툴을 조금 더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조금 더 기존에 썼던 문법을 바꾸지 않고 글의 레벨을 높이거나 문장을 늘릴 수가 있어요? 바로 BBP, 형용사절, 문장 안에 문장 끼워넣기, 형용사 문장 끼워넣기, 형용사절이라는 테크닉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죠? 형용사절 쓰기 전 형용사를 쓰고 나면 얼마나 글의 변화가 크나요? 이 글의 변화와 이 영어의 혜택을 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형용사절이라는 공부를 하는 거죠. 형용사절을 쓰고 안 쓰고는 글의 레벨에 큰 변화를 줍니다. 앞으로 여러분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쓰는 게 좋아하고 쓰세요. 그리고 쓰도록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틀리는 게 있다고. 좀 틀리면 어때? 괜찮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형용사절을 쓰기 전 쓰고 난 후에 글의 레벨은 대단히 큽니다. 미국 애들은 형용사를 쓰기 전 이거 보길 원하겠어요? 형용사절을 쓰고 난 후 이거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기를 원하겠죠. 내가 일부러 연습하려고 좀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 중간에 그래프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기 그래프 볼게요, 여러분. 그래프 보면은 이거는 여자들에 대한 거. 여기 나이가 나와요. 밑에는 지금 age in years 나이가 나오죠. 중간에 그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게 18세에서 25세. 그리고 왼쪽에 100, 200, 300, 400, 500이 공포심이 그게 공포심 수치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게 여자 그래프입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나이가 언제예요? 요게 18세에서 25세는 거의 300, 가만 놔두면 400까지 갈 정도잖아요. 그죠? 18세에서 25세가 가장 공포심을 많이 느낄 때래요. 이건 누구 그래프예요? 한국 사람 그래프예요? 미국 애들 그래프예요? 미국 애들 그래프. 걔네들이 그렇다는 얘기.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수업하는 사람 중에 18세하고 25세. 막 되게 무서울 때 지금요. 막 바퀴벌레 지나 막 되게 무서울 때라니까. 근데 이 공포심이 극도로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극도로 줄어드나요? 여기 나이 몇 세? 46세에서 55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는 그 나이대요? 우리 흔히 아줌마라고 말하는 나이대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여기 18세, 25세 분들인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퀴벌레를 이만큼 꺼내가지고 웍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어머니들요. 바퀴벌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보 무서워. 그리고 벽에 막 붙어요.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손으로 때려잡아요. 막 터질 때까지 쳐요. 막 터질 때까지. 그 어머니도 아리따운 18세, 25세 때 바퀴벌레 한번 막 그럴 때가 있었더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도 지금 45세, 60, 55세는 바퀴벌레 손으로 때려잡는 얘기예요. 어떤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머리 자체가, 사람 구조 자체가 그 나이대가 되면 가장 공포심을 덜 느낄 때가 된 거예요. 가장 공포심이 심할 때가 언제? 지금 18세, 25세가 가장 심할 때고 그때를 기점으로 급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들 그래프예요. 남자들 그래프는요, 이게 반대를 그립니다. 반대를 그려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장 공포심이 적을 때가 언제요? 그게 18세에서 25세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그게 겁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고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뭐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자꾸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장 남자가 심하게 공포심을 느낄 때가 어디요? 그게 46세하고 55세입니다. 이게 가장 공포심을 많이 느낄 때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들요. 그런데 45세, 55세가 넘어간 아버지들이 이제 뭐든지 다 무서울 때 이제 손에 피만 나도 그게 크게 신경이 쓰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 보여주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제 사이콜로지 책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 쉐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가장 공포심을 보여. 여러분 집에 아버님 오면 이제 뭐라 그래요? 여자분들은 46세, 55세가 되면 이제 자신 있어요. 이제 혼자 살만해요. 이제 혼자 건들지 말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러분이 아버지들 어머니 한 몇 시간 안 보이고 한나절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찾죠. 야, 니네 엄마 어디 갔니? 니네 엄마. 야, 니네 엄마 전화 좀 해봐봐. 어디 갔대? 자꾸 찾죠, 자꾸. 그래, 찾았어. 그럼 여러분의 이 45세, 55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당신 나 찾았어요. 한참 기다렸죠. 금방 가고. 이렇게 말하네요.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왜 자꾸 찾고 그래? 귀찮게 그냥 알아서 차려 먹지. 그러죠, 그죠? 그게 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위아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한 그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말한 걔네들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우리가 지금 뭐 집어넣어 봤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원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다 지금 뭐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가 배운 형용사절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야. 형용사. 그 내용이 뭐든 이게 공포심 내용이든 이게 무슨 다른 내용이든 이게 영화 얘기든 그 안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다. 문장 집어넣으세요. 비비팩 집어넣으세요. 빅뱅이팩 사용하세요. 형용사 문장 사용하세요. 형용사절 사용하세요. 형용사절을 사용하면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한 후에 훨씬 더 좋은 글과 훨씬 더 수준 높은 글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형용사절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도 이 혜택을 많이 누리도록 해요. 형용사절의 대단히가 마무리 내지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 영어를 볼 적에 명사 주변을 잘 보세요. 명사 주변은 가만히 놔둬도 세 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 바로 뒤에 뭐 오나요? 전치사대기 명사라는 부연 설명이 오거나 또는 뭐가 오나요? 아예 그 자리에 문장 쓰기, 형용사절이 오거나 명사 주변으로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부연 설명이 자유자재로 명사 주변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명사 앞으로 영어를 볼 적은 명사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물론 명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명사를 보게 되면 그 명사 뒤편에 깔려져 있는 이 형용사 부연설명, 형용사절이라는 이 세 가지 부연설명의 파워를 동시에 느끼면서 보도록 하세요. 그럼 훨씬 영어 문장을 보는 거 또는 영어 리딩을 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더더욱 본인이 쓸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형용사절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강의에는 또 다른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